자, 이번에 여러분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찍은 동영상 중에서 좀 이렇게 괜찮은 거는 진도를 빼라고 해놨고, 좀 거시기 한 거는 이제 진도 체크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 2020년도 점작상,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인데 줄여서 점작상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상작인 음복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좀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스캔 받은 것 중에서 뭐 아무거나 좀 조금 더 구미가 당기는 걸로 골라 읽으시고, 지금 다시 보니까 김초엽 이런 이름도 네, 눈에 띄네요. 아마 그때는 안 읽은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이제 훑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를 읽을 거냐면 김금희를 읽으려고. 자, 이게 신작 소설. 이건 이제 김금희 소설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김승호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린 거 읽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효석 문학상인데, 수상작은 최윤의 소유의 문법인데 여기에 보면 김금희 기계의 탄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좀 같이 봤으면 해서 저는 훑어봤고, 제가 스캔을 같이 받아놨습니다. 근데 제목이 스캔을 같이 떴는데 제목이 좋아가지고, 네. 혹시 이것도 당기는, 구미가 진짜 당기는, 그러니까 땡기는 분은 읽으시기 바라는데, 사실 이 작년에 이게 좋았거든요. 이게 올해인가? 작년일 겁니다. 김유정 문학상인데, 이 작품이 페너행 호텔 창문, 이 작품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제가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여기에도 김금희 소설이 실려 있는데, 요게 또 기교의 탄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 단편에 주는 문학상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후보작이 비슷하잖아요, 사실. 한 해에 개간지에 실리는 작품이라는 게, 우선은 개간지가 뭡니까?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간지에서 청탁이 들어가는 또 작가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발표되는 작품도 이렇게 이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또 이렇게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도 때로는 겹칠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작품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사 겹치고 뭐 등등등 합니다만은 김금희를 읽는 걸로. 근데 자, 그 전에 이게 어쨌거나 수상작이 소유의 문법 최윤이다 보니 제가 이것도 읽었는데, 최윤은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지금 아마 퇴직까지 심지어 하셨을 건데, 그렇습니다. 서강대 불문과 교수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불문학자이기도 해서 최현무 이런 이름을 가지고서, 무슨 이론서였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번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불문학자로서의 삶, 이 불문학과 교수로서의 삶이 하나가 있고, 소설가로서는 최윤이라는 이제 다른 필명을 쓰면서 이렇게 소설을 써 오셨죠. 우리 가족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이 아름다운 계곡에 위치한 전원주택에서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것이 비록 한정된 기간이라도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 중년의 그런 이제 남주가 있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동화예요, 동화. 근데 이제 아내는 동화를 30cm 미녀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소설을 쭉 보면 이 동화가 발달장애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중증의 발달장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화 때문에, 동화가 과음을 치기 시작한 것은 10살 무렵부터였는데 그것이 점점 심해졌다. 의사 말대로 사춘기를 앞두고 감수성이 불안정해진 동화 나름의 성장의 표현이었다고 치자. 그러나 그 고함의 방식과 빈도는 그렇게만 이야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었다. 이게 이제 그쪽 용어로는 텐트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발달 장애가 이제 심한 아이들, 이제 어린이들이 이런 식의 이제 분노 조절, 그 다음에 감각 처리 이런 거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뚫레 증후군이라고 이제 하는데 예, 이렇게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퍼지게 되죠. 운동틱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해서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이제 그런 아이를 키우는 건 더군다나 아니시고, 근친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본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이제 추상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 쓰신 것 같고, 최윤은 네, 원래도 이제 이런 소설을 썼고, 제가 기억하는 최윤의 소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몰입해서 이렇게 즐겁게 읽었던 거는 겨울 아틀란티스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왔는데 별로 안 팔렸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틀란티스 자체가 사라진 대륙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제 거기서 이학인지 뭔지 아무튼 이름도 되게 특이한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전혀 여자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얘가 실종됐든가 이래 가지고 인제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쭉 풀려가는데 전혀 선정적이지 않은 그런 소재인데도 그걸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어 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고 '아 이게 최운 소설의 정점이구나.'라고 인제 생각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인제 쓰시긴 하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너무 좀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도 그에 비해서 나이가 또 드셨죠. 제가 지금 그 나이가 됐네요. 나와 동화의 생활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다. 동화는 하루 종일 음악을 듣는다. 그 아이가 듣는 것은 한동안 늘 같은 곡이다. 그렇게 듣고 나서 어느 날 동화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고함이 아니라 똑같이 따라한다. 놀랍도록 똑같이 가수를 따라한다.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동화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곡 인사랑 그리고 여기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은사가 조각가인가 그래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토리 자체가 썩 막 이렇게 저기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제 최윤이 썼으니까 읽는 거죠. 이제 요즘 어떤 소설 쓰시나. 다행히 동화는 그다지 추위를 타지 않는 듯했다. 우리가 겪은 겨울은 하도 혹독해 창밖에 펼쳐진 백색의 평화조차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했다. 거의 모든 집의 뒷곁이나 광에 숨어있던 우주선 모양의 양철통은 겨울이 되자 나무로 변신해 나무가 타면서 만드는 푸르르한 연기를 지붕 위로 내뿜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도 막 이렇게 기억에 남을 것 같지는 않은 문장이네요. 반면에 이제 여기 자선작이 이렇게 하나가 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작이기 때문에 저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도입부를 보면 맞아 최윤은 이런 문장을 쓰는 작가였지 하게 되는데 산만하고 소란스러운 풍경에 눈꺼풀 커튼을 치고 나는 광물질의 세상을 꿈꾼다. 뭐 이런 문장이 이건 되게 최윤스럽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나이 든 여자가 나를 바라본다. 아니다. 얼굴은 이쪽을 향하고 있지만 눈에 초점이 없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취조하는 경찰의 반말을 무반응으로 받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희발이 없는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뭔가 조금씩 더 읽게 만드는 그런 좀 묘한 매력이 있어서 여러분 나이 때는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수상 소감인데 딴 거보다도 엄마 얘기를 썼더라고요. 네. 딸이 넷이었나 봐요. 존경을 담아 딸 넷이 박여사라고 부르는 저의 어머니께서 습작 시절 학교 신문에 연재했던 소설을 읽으셨던가 봅니다. 앞자리에서 과일을 깎으시던 그분은 무심한 듯 안타까우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무 어두운 글은 쓰지 마. 이렇게. 또 하나는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대학교 4학년 첫 학기 여름방학이었죠. 저는 미학과를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방향을 트셨습니다. 과천에 방 하나 얻어놨다. 너 소설 실컷 쓰고 싶다고 했지. 방학 동안 거기 가서 내 맘대로 쓰고 싶은 거 써. 수풀이 우거진 저수지에서 멀지 않은 어느 집의 문간방이었습니다. 병약하셨던 어머니는 딸이 소설가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조언은 큰 효력이 없었나 봅니다. 저는 늘 어둡고 그늘진 생에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분위기의 그런 소설을 항상 채윤이 썼는데 그 이제 배경에 있었던 그 개인의 기억을 이제 이렇게 풀어주셨고 언젠가부터인가 삶의 요청이 예술의 요청보다 제게는 늘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문간방에서 글을 쓰던 이후로는 이렇게 글쓰기에만 몰입하지 못했다 이런 거. 삶의 요청이 예술의 요청보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강대 있고 거기서 교무처장인가 이런 보직 교수까지 해가지고 제가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셨는데요. 이 일화는 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채윤이 이제 소설을 쓰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파트 하나 얻어줬다고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아파트는 아니고 작은 문칸방이었네요. 이러나 저러나 시대를 조금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부르주아적인 그런 감성이 느껴지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런 물질적인 토대하고 그 작가가 쓰는 시나 소설의 세계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람들 사는 막 그런 냄새, 살 냄새 막 이런 거를 풍기는 소설보다는 막 음식 냄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땀 냄새 막 이런 걸 풍기기보다는 되게 아련하고 관념적인 이제 그런 소설을 썼는데 지금도 막 비슷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쓰는데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쓰시다니
네. 근데 이제 그 무렵엔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이제 굉장히 세련된 어떤 세계관이나 그런 감성의 이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기괴의 탄생은 이 긴금이에 그 그날 선생님을 보러 가는 기분은 착잡하고 긴장되었다. 정확히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이혼은 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이 선생님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선생님이 제자하고 조금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왜 그랬어요? 하고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네, 왜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묻자 리에 씨는 좀 씁쓸하게 웃었다. 이렇게 리에한테 물었잖아요. 리에 씨한테. 그러다가 이제 여기 가면 좀 더 도발적으로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 왜? 걔하고 잤어요? 네, 그 순간 바람이 지나가듯이 휙 하는 침묵이 아파트를 채웠다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인물들 간의 이제 갈등의 기본 고울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무소록스키의 전람회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표기법 때문에 눈을 확 찌르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예술에서 가져온 이런 코드들이 있고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가지고, 좀 스킵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다른 소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박상영이 있어서 박상영을 봤는데 동경 너머 하와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빠가 벤츠를 샀다 S클래스로. 그래서 이번에는 아빠 얘기를 이제 쓰려고 하고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원모가 있어요. 이 원모는 이제 거시기한 이제 사이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귄다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안 사귄다 하기에는 뭐야 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통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통상의 관계 이렇고 당연히 이제 여기 퀴어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계열인데 화장대 앞에 널브러져 있는 쓰다만 일회용 주사기와 피가 묻은 알코올 솜이며 뚜껑이 열린 키엘 수분 크림,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막 이런 게 나와. 돈 되게 많은가 봐. 에스티로더 비싼데 아무튼 그렇고 여기 주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모는 이른바 약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이 동성애자 중에서도 화장을 분장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이제 이런 인물인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대화가 박상영뿐만 아니라 뭐 김봉곤도 그렇고 다 대화가 좀 셉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읽기에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묘사하는 거 보면 아버지는 또 불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하고 뭐 화해까지는 아니라도 뭐랄까 좀 그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이제 그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상영은 이런 걸 되게 잘 쓰거든요. 이렇게 쌩쌩 날리는 듯 문장을 쓰면서도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좀 좋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건데 나는 그 등의 모양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런 이제 모습을 묘사를 함으로 해서 가족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쭉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우럭의 맛인가 그것도 이제 그런데 엄마 얘기가 하나가 있고 영씨하고 그 형이랑 사귀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원모 얘기가 하나 있고 또 아빠 얘기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모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너 왜 약 맞냐 이러면서 주사 맞으면 그렇게 좋냐고 근데 너 약이 그렇게 좋아? 주사 맞으면 눈에서 막 빛이 나와? 뭐 행복해져?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그냥 정신을 차려보면 시간이 뭉텅이로 없어져 있어. 이렇게 빙고 이런 문장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시간이 뭉텅이로 딱 없어져 있으면 상실감도 되게 크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야 아무튼 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의 대화가 이렇게 바로 이어지면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뭐 어쩔 거냐 뭐 하와이에 언제라도 회사는 어쩌고 그만두지 뭐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그래도 괜찮겠냐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가 내 말이 맞다 살아보니 너무 열심히 살 필요는 없더라 하고 이제 대꾸를 해주는데 그 기생충에서 영화 아유 뭐 계획대로 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계획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계획대로 안 되게 돼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날리는 멋진 아포리즘의 조금 느낌을 줍니다. 지금까지 요 책이었습니다.